되고 난 다음을 생각하라. 저는 얼마 전에 영어 통역사가 되고 싶다는 한 남성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통역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해왔지만 시험을 칠 때마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와 만났을 당시에도 그가 시험에 막 떨어졌을 때여서 다음에는 반드시 합격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은 통역사라니 대단하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역사가 된 다음 취업할 곳은 있나? 요즘에는 영어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외국에서 보내다 귀국한 사람들은 영어로 잠꼬대를 하거나 먼저 영어로 생각한 다음 일본어로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뀐 만큼 통역사가 되더라도 일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통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일을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면 일자리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하물며 몇 번이나 시험을 치고도 떨어지는 중이라면 말이죠. 물론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각오를 한 다음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면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통역사가 되고 싶다는 당사자나 주변 사람들도 전부 되고 난 다음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을 가진 모습은 멋지지만 통역사가 된 다음 일도 제대로 생각해 두는 것이 좋아요. 그러자 그는 뭔가를 깨달은 듯이 시험에 떨어져서 다행입니다. 저는 완전 운이 좋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가 파할 때까지 운이 좋다고 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쉽게 웃어 넘길 일이 아닙니다. 당신도 남의 일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정황은 달라도 비슷한 수준으로 설마 이렇게 되리라고는 한 일이 벌어져서 곤란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난감한 일이나 거북한 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는 당신의 실수를 신이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니 그다지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일이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상황의 본질을 간파하는 힘입니다. 당신 업무의 현실을 간파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속셈을 간파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소문들을 간파할 수 있습니까? 현재 목표를 이룬 다음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간파할 힘, 통찰력이 없는 채로 사회에 진출하면 인생은 비참한 서스펜스 드라마가 됩니다. 하지만 통찰력을 길러두면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통찰력 기르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알고 있으면 될 뿐입니다. 이 책을 읽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통찰력 이야기는 제가 제자들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가르치던 내용입니다. 가르쳤다기보다는 잡담 삼아 이야기하던 것이었지만 제자들에게는 즐거운 인생을 보내기 위해 필요한 가르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데다 특이하기까지 한 저의 제자로 들어올 만한 사람도 역시 독특한 사람들이라서 말이죠. 덕분에 저는 일반인에게는 쓸모없는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통찰력 이야기를 책으로 쓰거나 강연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곳저곳 어슬렁거리면서 일반인들과 잡담을 나눠보니 통찰력 이야기는 모두에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 통찰력 기르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자기 역량만큼 가질 수 있다. 제가 늘어놓는 통찰력 이야기 중에는 역량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역량이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니코 지방의 개곤 폭포에 가보면 폭포수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포 아래에서 컵 하나를 들고 물을 떠봤자 많아야 한 컵밖에 담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많아봤자 물 한 컵입니다. 개곤 폭포는 떨어지는 물의 수압이 굉장합니다. 그러니 컵에 찰랑찰랑 찰 만큼 물을 제대로 받는 것도 의외로 어렵습니다. 요령껏 하면 어떻게든 컵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겠지만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하면 돈을 가지는 것,
가진 돈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람에게는 제각기 이 사람은 얼마 정도의 돈을 가질 수 있다는 역량이 있습니다. 뒤집어 말해 돈은 자신의 역량만큼만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거액의 돈을 벌어놓고 사망했다고 합시다. 남편은 아내에게 50억이나 되는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혼자 남아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데다 50억이나 되는 유산을 받은 아내는 정말 행복하겠지요. 다만 문제는 그 50억은 남편의 역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남은 아내에게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50억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내는 집안일만 했기에 남편이 어떤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어왔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아내에게 자녀들이 이렇고 저런 사업을 하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혹은 새로운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사업가가 되고 싶다 라든지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그렇지 않으면 조련만 안타깝게도 돈을 건네주고 맙니다. 하지만 타인의 자금에 기대서 시작하는 사업은 잘 되지 않지요. 30억을 줬다면 이제 그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30억은 없어졌지만 아직 20억이 있어. 하지만 아내에게 20억을 보유할 역량이 없다면 이 또한 다시 줄어들고 버립니다. 아내의 역량이 1000만밖에 가질 수 없는 수준이라면 남편이 남겨준 50억은 순식간에 1000만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 돈은 자신의 역량 이상으로 가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있어도 없어집니다. 어째서인지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사람의 역량은 얼마든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역량을 키우면 됩니다. 히토리 씨, 어떻게 하면 역량이 커질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간단합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돈에게 표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규칙을 아는 순간 역량이 약간 커집니다. 표적이 되는 방법에는 일정한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을 알면 역량이 더 커집니다. 어느 날 전화를 받았더니 나야 나 라는 말이 들렸다면 이건 노인들에게 나야 나 라고 말한 뒤 노인이 손자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 이후부터 손자나 자녀 행세를 하며 사고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사기 유형이지요. 이런 점을 미리 알고 있으면 나야 나 라는 전화가 걸려와도 누구누구 하면서 되묻는다든가 하세요. 정신만 차리면 상대가 자신의 자식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역량이 커진 거죠. 그러니 정말로 그저 알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